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아직 뜨겁게 뛰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당신 보고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합니까? 누가 우리 시대를 흘러간 옛 노래라고 합니까? 기억하시죠? 상대의 거대한 덩치에 밀리다가도 이마가 찢어지는 고통을 뚫고 기어이 역전승을 만들어내던 김일 선수. 그때 텔레비전 앞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던 그 청년들, 그 뜨거운 에너지를 뿜어내던 주역들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바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옛날이 좋았지 하며 회상이나 하는 지루한 기록물이 아닙니다. 맨주먹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IMF를 이겨내고 여기까지 달려온 대한민국의 진짜 챔피언, 바로 당신의 저력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과거 완료형이 아닙니다. 그 시절의 끈기와 배짱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 후반전은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잠시 잊고 지냈던 당신 안의 거인을 다시 깨워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그 뜨거웠던 현장으로 다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긴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시계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화면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아 눈을 지그시 감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1970년대 혹은 80년대 초반의 어느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시절의 공기, 그 시절의 냄새. 해 진력이 되면 골목마다 어김없이 퍼지던 매캐한 연탄 가스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어머니가 좁은 부엌에서 연탄불을 갈며 끓여내시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혹은 특별한 날에만 맡을 수 있었던 고소한 기름 냄새가 기억 저편에서 아른거립니다. 그 시절 우리네 삶은 참 팍팍했습니다. 겨울이면 우풍이 새어 코끝이 시려웠고 쌀통에 쌀이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며 보리밥에 감자를 섞어 먹던 날이 더 많았습니다. 형제들은 많고 방은 좁아 발 디딜 틈 없이 포개어 자면서도 이불 하나를 서로 끌어당기며 티격태격했지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왜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그토록 그리운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가진 것은 없어도 희망이라는 뜨거운 불씨 하나를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 우리 모두의 가슴에 불을 지폈던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평소 같으면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생선사라고 외치는 장사꾼 소리로 시끌벅적했을 골목길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지던 그 순간을요. 마을에 단 하나뿐인 텔레비전이 있는 이장님 댁 마루, 혹은 퀴퀴한 담배 연기와 땀 냄새가 뒤섞여 있던 동네 만화방 구석.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앉아 옆 사람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밀착해서 말이죠. 모두의 시선은 단 한 곳을 향했습니다. 내 귀퉁이가 둥그스름한 흑백 브라운관 텔레비전. 치직거리는 화면 상태가 좋지 않아 때로는 손으로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려야 했고 때로는 텔레비전 옆구리를 퉁퉁 쳐야 제대로 나오던 그 고물 상자.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상자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들의 영웅이 있었으니까요. 거대한 몸집의 서양 거인들 틈에 우뚝 선 다부진 체격의 조선 사나이. 머리에는 하얀 붕대를 훈장처럼 동여매고 링 위에 선 사람. 상대의 반칙 공격으로 이미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지만 두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던 그 사람. 바로 박치기왕 김일 선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긴 시간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에 김일 선수가 참 대단했지 하는 식의 추억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가난하고 고단했던 시절 김일 선수가 자신의 이마를 상대의 머리에 꽂아 넣는 그 순간에 그토록 열광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기죽어 살아야 했던 우리 민족의 응어리진 한을 풀어내는 거대한 굿판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우리도 저 크고 힘센 나라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증명이었습니다. 그래, 밟히고 깨져도 우리는 결국 다시 일어선다. 는 피눈물 나는 희망의 확인이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시대를 온몸으로 통과해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그때 그 박치기 한 방의 통쾌함이 남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독한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열정은 다 식어버리고 이제는 다 타버린 연탄재처럼 푸석푸석한 마음만 남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기밀이라는 거울을 통해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치열한 삶을 살아왔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제 막 시작된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김일 선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링 위에서 당당할 수 있을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기억 속의 그 흑백 텔레비전 앞으로 가봅시다. 김일 선수의 경기를 복기해보면 처음부터 시원했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기 초반은 늘 우리에게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안토니오 이노키 압둘라 더부처 자이언트 바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거구의 선수들이었습니다. 흑백 화면 속에서도 그들의 몸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팔뚝 하나가 김일 선수의 허벅지만 했고 가슴팍은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얼마나 야비했습니까? 힘으로 안 되니 반칙을 일삼았습니다. 심판이 안 볼 때마다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입으로 물어뜯고 심지어 몰래 숨겨온 흉기로 김일 선수의 이마를 찢어놓기 일쑤였습니다. 우리의 영웅이 그 거구들에게 맥없이 질질 끌려다니고 링 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때마다 우리는 텔레비전 앞에서 어땠습니까?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지요. 어르신들은 아이고 저러다 사람 잡겠네. 심판은 뭐 하는 거야? 하며 혀를 찾고 젊은이들은 분에 못 이겨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김일 선수의 하얀 트렁크 팬티가 붉은 선혈로 얼룩질수록 우리의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일어나라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나온 지난 삶도 그 사각의 링 위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70년대와 80년대는 늘 김일 선수의 고전하던 경기 초반전 같았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대한민국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안토니오 이노키보다 더 무서운 거인처럼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여러분은 그 삶이라는 잔혹한 링 위에서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셨습니까? 새벽 별을 보고 집을 나서 밤늦게까지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누군가는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달러를 벌었고 누군가는 먼지 자욱한 청계천 공장에서 밤새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독일의 깊은 탄광 막장에서 낯선 병원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젊음을 바친 분들도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반칙을 당했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모은 돈을 다 날리기도 했고 오일 쇼크니 IMF니 하는 거대한 경제 위기가 닥쳐와 멀쩡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함이 우리를 링 구석으로 몰아넣고 무자비하게 짓밟을 때 우리도 김일 선수처럼 많이 맞았고 많이 아팠고 남몰래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김일 선수가 보여준 첫 번째 위대한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버티기의 미학, 즉 위대한 인내의 힘입니다. 김일 선수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그 소나기 같은 상대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결코 링 밖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링 로프를 생명줄처럼 붙잡고 간신히 버티면서도 피 흘리는 그 매서운 눈초리는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턱대고 힘을 써서 탈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지칠 때까지, 상대가 방심해서 빈틈을 보일 때까지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목처럼 묵묵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짐승 같은 감각으로 단 한 번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 요즘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초라해 보여 한숨이 나오십니까? 몸은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자식들은 다 커서 제 살길 바쁘다고 연락 한 통 없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서 나만 낙동강 오리알처럼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마치 김일 선수가 링 구석에 몰려 신나게 얻어터지던 그때처럼 인생이 나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난 수십 년간 그 모진 세파와 가난,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고도 끝끝내 살아남아 지금 이 자리에 우뚝 서 계신 생존의 챔피언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속도로 승부하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는 압니다. 인생이라는 긴 승부에서 진정한 승자는 누가 더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멋진 처세는 서두르지 않는 여유입니다. 세상이 나를 좀 몰아세워도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김일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피식 한번 웃어넘기며 때를 기다리는 그 묵직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옛날 흑백 텔레비전 속 링 위에서 배운 첫 번째 인생 전략입니다. 당신은 지금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한방을 위해 마지막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 그 장면을 끄집어내 보십시오. 상대 선수가 김일 선수를 코너에 몰아넣고 신나게 공격하다가 잠시 지쳤는지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 상대의 가드가 내려갑니다. 김일 선수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그 순간 텔레비전 앞에 모여있던 우리 모두는 약속이나 한 듯 숨을 죽였습니다. 꿀꺽 침 넘어가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외칩니다. 아, 이제 온다. 간다, 김일. 비틀거리던 김일 선수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링 로프 쪽으로 달려갑니다. 팽팽한 로프의 반동을 이용해 몸을 공중으로 솟구치게 만듭니다. 마치 상처 입은 호랑이가 마지막 도약을 하듯, 아니, 하늘을 나는 거대한 새처럼 날아오릅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짧은 순간, 우리는 두 손을 꼭 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들어가라. 그리고 마침내 터지는 그 소리. 단단하게 단련된 김일 선수의 이마가 거구의 상대 선수 미간 정중앙에 정확하게 꽂히는 순간, 그 둔탁하고도 파괴적인 타격음은 흑백 텔레비전의 조악한 스피커를 뚫고 나와 우리 가슴 한복판에 박혔습니다. 그토록 당당하고 거만하던 거구의 외국 선수가 고목나무 쓰러지듯 링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버립니다. 심판이 링 바닥을 치며 카운트를 시작합니다. 1, 2, 3. 그 순간 대한민국 전역은 거대한 함성을 들어온다 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만화방 지붕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모르는 옆 사람과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그날 밤을요. 어른들은 아껴뒀던 막걸리 주전자를 꺼내 들었고 아이들은 흥분해서 김일 선수의 박치기 흉내를 내며 방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지긋지긋한 가난도 남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았던 서름도 내일 먹을 쌀 걱정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 박치기 한 방에 그토록 미치도록 열광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레슬링 경기에서 우리 편이 이겨서 좋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카타르시스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한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거대한 굿판과도 같았습니다. 체격도 작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우리가 저 크고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통쾌한 반란이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밟히고 깨져도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는 것을 확인시켜준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기밀의 박치기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 우리에게 유일한 자부심이자 고단한 내일을 또 살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진통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김일 선수의 박치기가 가진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되짚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필살기는 주먹도 아니고 발차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픈 부위, 머리를 무기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마로 상대의 단단한 뼈를 가격한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뼈를 깎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실제로 김일 선수는 수많은 박치기로 인해 두개골에 엄청난 충격이 쌓였고 은퇴 후 만년에는 뇌혈관 질환과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병석에 누워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아주 뼈아픈 인생의 지혜입니다. 바로 세상에 희생 없는 승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일궈낸 지금의 대한민국,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평화와 안락함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김일 선수처럼 가장 아픈 곳을 내어주고 내 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감내하며 날린 수많은 인생의 박치기 덕분에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밥줄을 지키기 위해 더러워도 자존심을 굽혔고 자식의 성공을 위해 내 꿈 따위는 서랍 속에 깊이 넣어두고 포기했습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청춘을 바쳤습니다. 여러분의 주름살 하나하나, 거칠어진 손마디 하나하나가 바로 그 영광스러운 박치기의 흔적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시대의 영웅이었고 기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링의 후반전에 선 여러분께 필요한 처세는 이것입니다. 이제 그 아픈 박치기를 더 이상 타인을 위해서만 쓰지 마십시오. 충분히 하셨습니다. 충분히 희생하셨고 충분히 아프셨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할 만큼 하셨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그 강력한 한 방을 오롯이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한 박치기일까요? 나를 자꾸만 우울하게 만드는 감정이 불쑥 찾아올 때 내가 이제 와서 뭘 하겠어, 다 늙어서 라는 무기력함이 나를 덮칠 때, 혹은 나이 들었다고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듯한 세상의 시선을 느낄 때, 그때 마음속으로 강력한 박치기를 날리십시오. 아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외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박치기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흉기가 아니라 내 안의 나약함을 깨부수고 나의 존엄과 품격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김일 선수에게 배운 승부 근성을 노후의 삶에 적용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 이기적으로 구는 것, 지금 여러분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링 위에서의 치열하고 뜨거웠던 김일 선수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챔피언의 면모는 가장 화려했던 순간이 지나고 난 뒤 링 밖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혹시 경기장 밖에서의 김일 선수를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는 링 위에서는 포효하는 호랑이였지만 링 아래로 내려오면 누구보다 따뜻하고 겸손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타였고 국민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거드름을 피우거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팬들이 다가오면
그 투박하고 큰 손으로 먼저 따뜻하게 악수를 청했고 코 흘리는 어린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허웃곤 했습니다. 그래, 밥은 많이 먹었니? 씩씩하게 커야 한다. 하면서 말이죠. 그는 자신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후배들을 양성하는데 아낌없이 투자했고 한국 프로레슬링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말년에 병마와 싸우면서 병석에 누워있을 때조차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늘 나는 괜찮다. 국민들이 나를 아직도 기억해주니 고맙다며 오히려 찾아온 사람을 위로를 건네던 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니어의 품격, 즉 진짜 어른의 처세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강한 사람은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요. 김일 선수가 은퇴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온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왕년에 박치기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보여준 한결같은 태도와 인품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에 자꾸만 옛날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아? 요즘 젊은 것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태도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막고 우리를 고립되게 만들 뿐입니다. 존경은 내가 강요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링에서 내려온 노년의 김일 선수를 닮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힘과 경험을 남을 누르고 가르치려 드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감싸고 이해하는 데 써야 합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내 손 안에 있는 것밖에 지킬 수 없지만 손바닥을 활짝 펴면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기보다는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참 자랑스럽다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젊은이들의 서툰 모습을 보며 혀를 차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때도 다 그랬어 하며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여유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박치기왕 김일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가장 고단수의 처세술이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멋진 어른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어느덧 김일 선수와 함께한 추억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귓가에는 아직도 그날의 뜨거웠던 함성 소리와 가슴을 울리던 쾅하는 박치기 소리가 쟁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낡은 흑백 텔레비전 속의 이야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역사에 살아있는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김일 선수가 링 위에서 보여주었던 그 불굴의 투혼으로 이 땅의 기적을 만들어내신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존경받아 마땅하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셔도 충분합니다. 인생이라는 거친 링 위에서 쉼없이 달려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잠시 체력이 달려 로프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조금 쉬셔도 됩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종료 호루라기는 아직 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에는 아직 단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박치기 한 방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 온몸으로 부딪히며 얻어낸 경험이라는 이름의 무기이며 세상을 너그럽게 관조할 줄 아는 지혜라는 이름의 필살기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그 뜨거운 열정에 작은 불씨 하나를 지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링 로프를 힘차게 잡고 반동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찬란한 인생을 향해
가장 멋지고 통쾌한 비상을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